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칭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 보다 심화된, 보다 어려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함수, 기함수를 처음 접한 학생, 그리고 우함수와 기함수를 접해봤지만 어떻게 응용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 아예 우함수, 기함수를 처음 접해본 학생이라면 이 영상 전에 찍은 대칭성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필기도구,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학 잘하는 법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꼭 미리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영상, 대칭성 첫 번째 영상,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 및 기본 성질에 대한 그 영상을 반드시 미리 시청하시는 것이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들은 모두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전범위를 최소한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대칭이동, 역함수, 미분, 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함수와 기함수는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수리논술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함수라 함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면 된다. 즉 fx와 f-x가 같으면 되는데 이 식이 성립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반대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요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둘은 필요충 무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무래도 이 식이 성립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인 것만 설명하고 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역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같은 그래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0으로부터 a만큼 a 양수라고 합시다. a만큼 떨어진 곳에 함수값과 마이너스 a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같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y축 대칭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a를 양수로 뒀지만 0이나 음수인 경우에도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에도 요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해서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함수의 경우엔 정의역이 x는 0에서 대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그 함수 fx를 기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기함수는 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 또한 역이 성립해서 서로 필요충무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이 식이 성립할 때 원점에 대해 대칭인 것만 설명하고 역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역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y는 x세제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분명히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죠. 원점에 대해 대칭인 이 함수가 이 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양수 a를 아무거나 제가 선택해 보죠. 그랬을 때 이 점을 제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도 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가정했으므로 이 점도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점이 지금 a, fa잖아요. 그러면 그 점을 원점 대칭 이동시킨 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a 이 점도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마이너스 fa가 마이너스 a에서의 이 함수의 함수값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엔 f-a가 되겠죠. 즉 이 식이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a가 0일 때에도 음수일 경우에도 이 식이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죠.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에도 f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저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기함수의 중요한 성질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0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함수 값을 하나 찾아낼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성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의역이 x는 0에 대해 대칭이다. 이건 우함수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성질인 이 적분에 대한 성질도 좀 더 보충하면 이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기함수는 항상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본 성질이고, 사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부분들이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더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은 특히 킬러 문제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성질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할 내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이 집중해서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습장이나 백지를 꺼내셔서 직접 예를 만들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인 함수가 존재하는가?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함수나 기함수의 예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 예들을 바탕으로 아래의 성질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번 증명을 시도해 보시고,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발레를 만들어 보십시오. 정의역이 동일한 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런 사칙 현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시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 훨씬 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백지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먼저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인 함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그냥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만약에 우함수라고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겠죠. 동시에 기함수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겠죠. 그러면 이 두 식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fx가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란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가 되는 함수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이 함수밖에 없겠죠.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 함수 말고 다른 함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푼 풀이가 사실상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 영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또한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상수함수인데 함수값이 다 0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함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프로 생각해 보셔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서 동시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러한 함수의 그래프는 뭐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y는요. 즉 x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래프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제가 얘기한 전제 조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입니다. 만약에 정의역을 어떻게 좁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함수인 형태밖에 안 되겠죠. 물론 정의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0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집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열린 구간, 뭐 이런 정의역을 갖는 영함수면은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가 되는 함수가 이 함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으셨을 거고요. 따라서 우함수, 기함수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함수가 아니면 기함수구나, 기함수가 아니면 우함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기함수랑 우함수가 동시에 되지 않는 함수가 훨씬 더 많겠죠.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만 생각해 보셔도 얘는 당연히 우함수, 기함수 다 안 되죠. 이런 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 기함수 아니면 우함수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냥 함수의 종류들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함수들의 종류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가 동시에 되는 이러한 예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함수, 기함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 성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배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우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이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실수배하게 되면 a를 이렇게 곱해도 당연히 이 식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gx라고 할 때 얘는 g-x가 되겠죠. 이 또한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함수의 상수배를 해도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기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기함수의 실수배를 해도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A가 0인 경우에는 기함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함수는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덧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x가 우함수고 gx도 우함수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더한 함수를 hx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hx가 마찬가지로 우함수냐 뭐 이런 걸 체크할 때는 hx랑 h-x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h-x는 f-x 플러스 g-x니까 hx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hx도 우함수가 되겠죠. 뺄셈을 해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fx랑 gx가 각각 기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둘이 같은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f-x는 fx랑 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g-x 이렇게 합쳤을 때 얘랑 같겠죠. 식으로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x가 되겠죠. 따라서 기함수랑 기함수를 덧셈하거나 뺄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두 식을 보세요. 둘이 똑같으니까 hx가 기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함수를 덧셈하거나 뺄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기함수와 우함수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함수가 나온다, 기함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fx가 우함수고 gx가 기함수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실 때는 얘들을 많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겁니다. 얘를 얼마만큼 잘 연상할 수 있느냐가 이런 진위 문제, 여러분들 수능 20번이나 21번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 트루, 폴스 묻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푸실 때도 내가 얼마만큼 얘들을 잘 연상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함수의 얘 x제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함수의 얘 gx는 x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fx 더하기 gx 즉 hx는 이렇게 될 텐데 이 함수는 당연히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죠. 그래프로 생각해 보셔도 명백하고 정의로 생각해 보셔도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의 곱셈에 대한 성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x도 우함수고 gx도 우함수라고 할 때 이렇게 곱해놓은 함수를 hx라고 정의합시다. 그랬을 때 h-x를 생각해보면 fx, gx가 둘 다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는 fx, gx랑 같게 되겠죠. 따라서 hx와 같게 되기 때문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한 hx도 우함수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우함수의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기함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죠. 즉 마치 우함수는 양수처럼 기함수는 음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도 우함수고 gx도 우함수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hx도 플러스, 즉 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기함수라고 합시다. 얘가 기함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우함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hx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식으로 정확하게 쓰면은 f-x가 fx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죠. 결국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hx가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fx는 마이너스, gx는 플러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x가 기함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함수는 플러스가 튀어나오고 기함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곱셈에 대한 건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인 함수는 영함수,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의역이 동일한 두 함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나눗셈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나눗셈은 곱셈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눴을 때 분모가 되는 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곱셈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상수배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상수함수가 전부 다 우함수가 되죠. 물론 영함수는 우함수이면서 기함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수함수는 전부 다 우함수인 건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한 거니까 우함수가 되는 거고 이것도 우함수니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된다 라는 점에서 사실 이 성질도 여기 곱셈에 대한 성질의 일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증명 과정을 하면서 예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질인 겁니다. 암기하시는 성질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를 만들어 보고 많은 예들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함수랑 기함수는 너무나 수학의 예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성질들을 쓰면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우선은 뭘 해보시냐면은 hx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fx는 기함수죠. 그리고 gx는 우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hx가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죠. x는 기함수죠. 따라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니까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사실 이 문제는 그걸 몰라도 요 식에다 그냥 x에다 0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우함수, 기함수로 만든 예들을 가지고 아래의 성질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참이면 증명, 거짓이면 발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예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우함수의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겠는가? 사실 이런 예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당연히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진 않겠구나. 그럼 오히려 지금 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함수가 무조건 안 갖는 거 아닌가? 즉 우함수는 역함수가 항상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함수의 정의를 보시면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x랑 마이너스 x가 다르다면 이미 이렇게 표현된 순간 1대1 함수가 깨지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대1 대응인 거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도 아닌 거고 따라서 역함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식 보시면은 만약 x랑 마이너스 x가 다르다면 이 식이 성립할 때 당연히 fx는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 안 된다면 역함수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x랑 마이너스 x가 같아질 수도 있죠. 언제밖에 없어요.
x랑 마이너스 x가 같다는 얘기는 x가 0이란 얘기죠. 이때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f가 정의역이 0만 갖고 있는 이러한 집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죠. 예를 들어서 fx가 3 이런 상수함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점 하나 찍히는 거죠. 이게 끝인 겁니다. 이 함수의 경우에도 우함수라고 부를 수 있죠. 왜냐면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 역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시면 yx 대칭시킨 이 점 하나가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가 점 하나로 나타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올려놓은 함수의 그래프 영상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를 갖는 경우가 정의역이 이렇게 0 하나 들어가 있는 이 형태일 때만 역함수를 갖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x랑 마이너스 x가 다른 실수가 존재해서 이 정의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해서 1대1 함수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함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함수의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느냐? 이거부터 생각해 보죠. 지금 보여드린 fx는 3x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함수는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많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sin x 보시면 안 되죠. 가로줄 그려보시면은 안 되는 점들이 이렇게 만난 점들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모든 기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건 마찬가지로 또 아니에요. 기함수 중에도 역함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fx는 3x처럼 1대1 대응이면은 가질 것이고 1대1 대응이 아닌 sin x와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갖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죠. 만약 그 기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면 그 역함수도 기함수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기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기함수인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fx가 기함수라고 합시다. f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인데 자, 여기에서 집합 x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겠죠.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fx의 역함수가 기함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할 결론을 먼저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걸 보이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선은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x가 집합 x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질에 의해서 fx는 y가 되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합 x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성질이 성립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y가 f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쓰면 f 역함수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f의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증명하시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프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기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느낌 오시죠? 그죠? 사실 그래프로 보셔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증명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함수는 정의역이 0이 들어간 이러한 집합일 경우에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기함수도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기함수가 항상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들을 적게 아는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를 만들어 보게 하고 많은 얘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 역함수도 기함수다. 이 성질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보시면은 지금 딱 보시면 이제 눈치채셔야 되는데 기함수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려면은 fx랑 f-x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쪽이 기함수, 이쪽이 우함수인데 기함수 나누기 우함수 했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fx는 기함수입니다. 근데 그 기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로 생각해요. 그럼 그 기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얘도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이 기출문제도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미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만든 얘들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건 증명이 좀 쉬워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을 때 우함수라고 합시다. 양변을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f'x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따라서 기함수가 됩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gx가 미분 가능한 기함수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하시게 되면은 g'x는 g'-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g'x는 우함수가 되겠죠. 결국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아까 보셨던 문제를 해서 hx가 기함수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고 했었는데 니은도 한번 보세요. 기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h'x는 우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h2'은 또 뭐가 되겠어요? 우함수를 미분했으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디귿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다 해보셨나요? 여기 질문에서 극대값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극대값이라는 사실을 활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h2'이 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h2'이 0은 0이죠. 요거를 의식하셔서 이 두 개가 똑같은 걸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h2'1도 1이죠. 왜냐면 x는 1에서 함수값이 1이니까 극대인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h2'이 기함수기 때문에 1,1을 원점 대치시켜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요 방정식의 슬근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최소한 3개는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함수, 기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을 잘 알고 계시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적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실게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우함수의 부정적분이 기함수냐 기함수의 부정적분이 우함수냐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두 명제 중에서 하나는 거짓이라는 느낌이 좀 쉽게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명제죠. 이거 발레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1 해놓고 그의 부정적분 대표적인 예로 뭐 x 플러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엔 당연히 기함수가 안 되겠죠. 사실 적분상수가 0이 되면은 그러면 기함수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분상수가 0일 때에만 기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함수의 부정적분이 기함수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기함수이면 그 부정적분은 우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증명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자, fx가 기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겠죠. 그냥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합시다. 사실 이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함수값 같은 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보다도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은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릴 수 있나요?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부정적분들끼리는 상수만큼 차이 난다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함수는 항상 이 fx에 부정적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적분상수 c는 요만큼의 식에서 x에다가 a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지 fa가 되겠죠. 아니면 요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적분 관련된 증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 이 라지 fx가 우함수임을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 할지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를 마이너스 s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x까지 f-s ds 한 다음에 마이너스 t가 나오겠죠. 플러스 라지 fa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fx가 요게 기함수기 때문에 a부터 x까지 fs ds 플러스 라지 f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똑같죠. 따라서 라지 fx는 즉 스몰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다 우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우함수면 그 부정적분은 기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함수의 부정적분은 항상 우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기함수가 아닐 수도 있고 기함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점대칭 함수인 것이 무조건 보장이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하나 볼 텐데요. 다 풀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볼 텐데 지금 보시면 f'x가 기함수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 fx는 우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니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함수에 대해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적분값이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성립하겠죠. 그 다음으로 다른 문제도 하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춰보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 fx는 기함수고 gx는 우함수입니다. 따라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hx도 기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적분값이 나와 있습니다. 구해야 되는 건 h3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잘 보시면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얘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겠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전개하시면 xh'(x) 플러스 5h'(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x는 기함수의 도함수니까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했으니까 기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h'x는 우함수니까 결국엔 이걸 적분한 거는 0이 될 것이고 우함수니까 2배 해줘서 0부터 3까지 h'x dx 이렇게 되겠죠. 다시 쓰시면 10 곱하기 h3 빼기 h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h0는 hx가 기함수니까 0이죠. 결국엔 h3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요 식과 요 식에 대해서 부분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즉 h'x를 적분할 놈으로 삼고 x 플러스 5를 미분한 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10은 x 플러스 5 hx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이 되는 거고 빼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hx dx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hx가 기함수기 때문에 이 적분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대입해 주시면 8h3 마이너스 2h-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h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h3이 되겠죠. 따라서 10h3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고 복습하실 때는 항상 필기한 걸 읽기보다는 내가 새롭게 쓰면서 공부하자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대칭 함수와 전대칭 함수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을 배울 텐데요.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함수, 기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 그리고 오늘 배웠던 보다 응용된 어려운 성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두신다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